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필비입니다. 세계 대공황 징조 트럼프의 숨겨진 의도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규모 시장 붕괴 임박, 투자자 불안감 고조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알리안츠, 이제 글로벌 금융그룹인 알리안츠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51%가 대규모 시장 붕괴가 임박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미국일 거예요. 미국 내지는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걸 텐데 지난해 4분기에 집계된 것보다 46%가 늘어났대요. 즉 대공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미들이 생각하는 대공황은 오지 않는다. 개미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는 대공황 같은 거 안 온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투자자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가, 요걸 이제 지표로 데이터로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3월 27일 기준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쭉 이제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심각했다 보니까 심리 지표가 쭉 악화됐다가 살짝 반등한 상황이에요. 지수 올라오면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악화됐냐면 2022년 하락장 끝 무렵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즉 심리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시장이 쭉 떨어지다 반등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심리도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만 겁을 먹었을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지금 금융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글로벌 금융그룹인 도이치뱅크가 경제 침체 1년 안에 올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금융 전문가들, 글로벌 금융 전문가들 400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2.7%예요. 올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다 종합해 봤을 때 42.7% 정도를 차지해요. 즉 경제 침체 올 1년 내에 올 가능성을 굉장히 생각보다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전문가 둘 다 모두 대공황을 보고 있는 뷰가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다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악화된 걸까?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올해부터 집권을 시작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확실한 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시장 분위기가 정말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180도 딱 바뀌어버렸는데 관세 전쟁 리스크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전 세계에다 관세 때린다라고 하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관세라는 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의 무역이 싹 다 막혀버리고 전 세계 경제가 폭삭 주저앉는 이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트럼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1930년대에 대공황이 터져서 막 주가도 폭락하고 기업들 도산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관세 때문에 터진 게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트럼프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21세기는 금융 전쟁 시대예요. 더 이상 총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시장의 지배자가 되는 건데 미국이 현재 그러고 있죠. 근데 사실은 관세 때문뿐만은 아니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한 번 했었죠. 근데 트럼프가 요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당시 했을 때 이제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는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서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뭐 지정학적 경제 연구 보고서 뭐 이런 이제 유튜브가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여기서 자료를 갖고 온 건데 노동자 계층을 도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어떻게 이제 지금 미국 꼬라지가 돌아가고 있냐면 억만장자의 13명 정도가 고위 관리직에 임명이 됐어요. 행정부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위 0.001%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억만장자 13명의 합계 순자산이 총 680조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돈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최상위 엘리트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들을 이제 위주로 해오려고 하고 있고 옛날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도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코인으로 2주 만에 1,400억 수익을 봤습니다. 트럼프는. 근데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죠.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코인 시장의 붐업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가족들이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이 돈들을 다 빨아먹고 있어요. 코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라 인플루언서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옛날에 집권했었던 2017년 당시에도 부자들이랑 기업들 위주로 세금을 감면해줬는데 노동자 층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정책도 결국은 노동자 계층의 부를 뺏어오려는 정책이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주장을 하거든요. 또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유튜버신데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 요번에 관세 정책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부자들은 애초에 돈이 많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법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5천만 원을 번다고 쳐봐요.
굉장히 많은 이제 월의 순소득을 벌어들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자라고 하루에 10끼 20끼 먹나요? 그렇지 않죠. 부자들도 하루에 삼시세끼 2끼 먹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식료품이나 생필품에 쓰는 소비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버는 돈에서 생필품이랑 이런 이제 식료품에 쓰는 비중이 낮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사는 사람은 식료품이랑 생필품 사면 이제 쓸 돈이 없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체 번 돈에서 생필품이랑 이제 먹을 거에 쓰는 비용이 되게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이 남아 돌죠. 근데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 이 식료품이랑 생필품 가격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남는 돈은 줄어들게 되고 부자들은 감세를 시켜서 이익을 보게 만들고 결국은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서 기득권들의 부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의도를 갖고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현재 미국 이제 돌아가는 이제 꼴이 지금 되게 웃기게 돌아가는 게 뭐냐면 미국의 부유층이 전체 GDP의 3분의 1을 굴리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3분의 1을 부유층이 다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소비의 절반을 상위 10%가 하고 있다. 제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미국 소비의 절반이 다 상위 10%한테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경제 먹여 살리는 겁니다. 부자들이. 그리고 미국의 실질 임금은 1970년대 이후 정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 미국의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삶이 더 나아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저는 우리나라도 뭐 더했으면 더했지 사실 덜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경제가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사실 이건 3살 먹은 어린애한테 이제 얘기를 해도 다 알만한 사실이에요 지금은. 근데 경제가 박살나게 되면 오히려 부유층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공황 당시에 다우지수가 3년 동안 89%가 빠졌어요. 근데 이 다우지수를 폭락시키게 만들고 전 세계를 세계 대공황을 빠뜨리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까지 터지게 만들었던 이 계기가 바로 관세예요. 저소득층은요 여러분들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저소득층이죠. 근데 현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대응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중산층이나 애매한 부자들 있죠. 약간 여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식 아니면 부동산에 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시장이 오면 중산층, 애매한 부자, 저소득층 다 작살이 납니다. 누구만 살아남냐? 상위 0.0001%만 현금을 갖고 있었기에 이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현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가에 상당히 많은 이제 지분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뿐만 아니라 이 상위 0.001%들은 이미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할지든 뭐든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대공황이 터지게 됐을 때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최상위 계층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들을 발생시키면은 나중에 다시 시장이 회복하면서 이 사람들은 돈을 벌고 중산층, 애매한 부자들, 저소득층 다 나가리 되는. 근데 여기서 부의 사다리로 올라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상위 0.001%들을 따라서 미리 현금을 상당히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회가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제가 그냥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옛날에 3년 전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저 혼자 떠들었기 때문에 욕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댓글로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실제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붕괴되기 시작하는 전조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해서 포기를 하고 있고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데이터 센터 하는 프로젝트들의 자금 집행하는 걸 좀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점점 AI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에이, 마이크로소프트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알리바바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이제 지금 AI 시장에서 가장 큰 주축 2개가 어디냐면은 미국이랑 중국이에요. G2 국가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도 데이터 센터 건설이 버블 조짐이 있다. 미국의 투자 수치가 굉장히 경악스럽다라고 하면서 AI 버블이 경악스러울 수준이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투기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고 너도 나도 다 AI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AI로 돈 버는 건 없어요. 기업들이 별로.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하기도 전에 자금 조달부터 실시를 한대요. 계약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랑 다를 게 없는 분위기다. 닷컴 버블 때 주가가 굉장히 붕괴하면서 막 아마존도 막 95% 빠지고 애플 80% 빠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닷컴 버블 때랑 지금은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AI나 20년 전에 닷컴 버블 때는 인터넷이었잖아요. 실제로 시장을 바꿀 만한 기술은 맞아요.
근데 그 기술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고평가됐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주가가 너무 비싸거나 이런 게. 그리고 만약 이렇게 AI의 법을 우려감으로 투자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의 모든 돈들이 다 어디로 몰렸어요? 빅테크로 몰렸어요. 이 빅테크가 하는 게 뭐예요? AI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돈을 빼기 시작하면은 AI 이제 버블 붕괴, 빅테크 붕괴, 전 세계 경제까지 붕괴가 되게 됩니다. 왜냐? 여기에 사람들이 돈을 다 넣었었는데 이 종목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불을 잃게 되겠죠. 근데 이미 그런 현상이 슬슬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는 지금 이제 쭉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살짝 지금 다시 빠졌는데 어쨌든 고점에서 이렇게 몇 달을 횡보하긴 했지만 막 하락세가 미친 듯한 속도는 아니에요. 좀 심각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260일, 즉 거의 좀 있으면 9달이 되는 이런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세가 더 가팔라지려고 하고 있어요. 260일 동안 25%가 하락을 했거든요. 4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총이 증발을 한 겁니다. 일단 AI 시장에서 최소 25%의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는 AI 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전 세계 경제를 보여줍니다. 왜냐? 전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전자제품도 많이 사고 경제도 활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도 많아져요. 그래서 반도체는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근데 반도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진다?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우려감 때문에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들의 돈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헤지펀드들 정말 줄매도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번에 또다시 이제 쭉 떨어지다가 다시 약세가 좀 더 강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이 요번에 상당히 많이 증발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증발을 했냐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지수에 투자한 게 아니라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75% 빠졌습니다. 왜냐? 3배 레버리지니까. 25% 주가 빠졌으면 곱하기 3 해야죠. 75%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가 다 작살이 나버린 거죠. 대부분 다들 AI 투자로 3배 레버리지를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고 실제 개미들의 손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손실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의 반도체 이제 비중을 보게 되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표를 보게 되면 1973년부터 현재까지를 쭉 보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이 이제 버블이 이때 당시에 최고조를 찍었었습니다. 언제? 닷컴 버블 때. 이때 엔비디아도 굉장히 이제 투자가 많이 몰렸었고 반도체 쪽에 돈이 많이 몰렸었어요. 왜 그러냐? 앞으로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뚝 떨어지면서 닷컴 버블이 터져버렸는데 지금도 고점까지 쭉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쭉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랑 상당히 분위기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심상치 않은 상태인 건 맞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CEO 신뢰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어떤 한 이제 매체에서 분석을 하는 CEO 신뢰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CEO들이 앞으로 경제 전망이나 사업체 전망을 좋게 보는지 나쁘게 보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현재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2022년 엔비디아랑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0% 깨졌던 때 수준보다 더 빠졌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지표가 쭉 빠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었는데 지금 그 수준까지 왔어요.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수준까지 지금 기업인들이 경제에 대한 전망, 기업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금융위기 터진 수준까지 우려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 사실은 이 정도면은 뭔가 경제에 뭔가 터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뿐이고 뉴스가 안 나온 것뿐이지 뭔가 상당히 지금 뭔가 무슨 일이 터지면 터졌지 안 터진 건 아니다. 뭔가 터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새로운 시그널 중에 하나는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말 멈출 줄 모르고 금값이 고공행진 랠리를 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은 확실히 지금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빠지고 근데 유럽 증시랑 홍콩 증시는 올라가고 미국 증시 폭락하고 AI 폭락하고 그 다음에 금값은 올라가고 있어요.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걸 캐치하냐 못하냐의 차이지 지금 금융시장은 우리한테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값이 50%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1년 동안. 근데 금값이 50% 정도의 랠리를 보였던 시기는 금융위기 터지기 6개월 전이나 1973년, 1980년대 경제 침체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금값이라는 게 여러분들 소비자들의 심리가 많이 악화할 때 금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게 되면 1964년부터 현재까지 50년 정도의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때 당시 5, 60년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때 당시 지금 현재 수준만큼 이 소비자 심리가 악화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현재 수준까지 소비자 심리가 악화했던 때는 금융위기, 1990년 미국 저축대부조합 사태, 그 다음에 1970, 80년대 경제 위기 때 이때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위기가 터지는 수준까지 지금 소비자 심리가 악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가 정말 많이 안 좋아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악화하게 되면 금값이 올라가고 금값이 떨어지면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올 때 이럴 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바닥에서 쭉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금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의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겁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 심리가 악화한 뒤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초록색 선이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바닥에서 쫙 늘어나기 시작해요. 소비자 심리가 쭉 악화하면 실업률 쭉 늘면서 경기 침체 터지고 이제 소비자 심리 악화되면 이제 실업률 터지고 금융위기 때도 소비자 심리부터 악화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 소비자 심리가 바닥에 쭉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업률은 이제 바닥권이에요. 그럼 앞으로 실업률이 바닥일까요? 소비자 심리가 악화하면 반드시 실업률도 급증하고 주식시장도 침체합니다. 근데 지금 아무 일도 없죠. 그럼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통은 무지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스크를 이제 맞이했을 때 고통이라는 걸 우리가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고 있는 고통은 덜 고통스럽죠. 그래서 무지에서 온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금융 지식이 21세기의 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 돈을 차곡차곡 불려 나가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게 자본주의고 금융 지식이 없으면 마치 조선 시대 때 양반들이 서민들과 우리 이제 일반인들한테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한문을 썼잖아요. 우리들이 못 알아듣게. 그런 것처럼 21세기는 금융 지식이라는 걸로 이 기득권들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복잡한 금융 시스템으로. 그래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런 휩쓸리지 않는 이런 이제 마치 조선시대 한문처럼 복잡한 금융 지식으로 휩쓸리지 않는 이런 똑똑한 지성인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좋은 내용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시는 분들 저희 경제양기비비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게시글 하단 유튜브 프로필 링크 보시면은 여기 유튜브 딱 들어오셔서 이렇게 링크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수강료 100%다 환급해드려서 내시는 돈 한 푼도 없는 바르미츠바 입문가정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강의인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크게 수익을 낸 하루 만에 2조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제시 리버머,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거든요. 이 사람의 대공황 때 투자해서 수익을 낸 노하우를 배우는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차트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억을 번 사람들의 매매 노하우, 그리고 성공 투자 마인드셋까지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강의 들어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투자하실 때.